야구는 풀스윙. 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두가 복귀를 마친 불펜진 그리고 그런데 다 맞췄는데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성호를 비롯해서 지금 좀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들은 좀 없나? 혹은 지금의 타선이 좀 최선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함덕주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일곱 네. 선수 모두가 돌아왔어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LG가 뭐 잘하든 못하든 만약에 못해도 부상자가 많아서 못해라는 핑계가 못 됩니다. 맞습니다. 다른 팀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예, 다른 팀은 물론 LG도 지금 뭐 안타까운 홍창기 선수의 부상, 시즌 아웃 뭐 유력한 그런 네. 부상도 있고 하긴 하지만 뭐 배재준 없고 김강률 없고 뭐 있어요. 네. 예, 있긴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하면요 매우 양호합니다. 뭐 김도영 빠진 기아가 있고요. 네. 김도영, 김선빈, 나성범 빠진 지금 기아가 뭐 있고요. 기아, 롯데 이런 롯데. 팀들 보면요, 차원이 다릅니다. 윤나구왕 다 빠져 있고 뭐 나승엽 왔습니다. 거기 그래서 아니 기아 그래도 싸우잖아요, 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LG 트윈스에 한해서는 부상은 핑계가 안 되고요. 돌아올 만큼 돌아왔어요. 네. 이 선수들로 뭔가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항상 김진성 그다음 박명근 또 진성 또 명근 이러다가 이제 여기에 야 유영찬도 왔고 거기에다가 또 뭐 장현식도 다시 올라왔고 이종용도 왔고 함덕주도 왔고 이러면 조금 더 많은 카드가 생겨서 더 굳건하게 좀 뒷문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요일 경기도 그렇고 그 토요일 주말 3연전을 보면서도 그렇게까지 단단하지가 않은데라는 이제 좀 그런 기분이 들었죠. 네, 그냥 8회 9회 막는 선수가 이전에는 뭐 김진성 박명근에서 네. 이종용 유영찬으로 바뀌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더 봐야겠지만 네네. 아직은 기대했던 그런 전원 필승조의 모습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네요. 8, 9회를 담당하는 선수가 바뀌었다 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진성 선수의 롤은 계속 똑같아요. 주자 깔려있을 때 나와서 네. 빨리 막는 역할, 그야말로 소방수 같은 그렇죠. 급한 불 끄는 그런 역할인데 좀 최근에 좋진 않습니다. 그렇죠. 김진성 선수가.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거부터 정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 이렇게 주자 깔린 상황에서 김진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또 변화를 줄 것이냐 네. 그러면은 누가 또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미 LG에서 김진성 선수는요 할 만큼 했습니다에 한 300%를 네. 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걸 해줬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걸 해줬고 네. 그리고 사실 투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지금 30대였으면은 또 뭔가 뭐 구위를 향상시킨다던가 네. 아니면 뭐 세 번째 구종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정교한 커맨드를 갖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통한 또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사실은 본인이 할 몫을 너무 오버해가지고 초과 달성했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때문에. 되면은 좋겠지만 지난 2년처럼 김진성 선수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이제는 현장이 냉정하게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 롤을 어떤 선수가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있어야 하는 건데 여전히 지금 LG 트윈스는 보면 타선이나 어떤 뭐 야수 운영뿐만 아니라 이 불펜진의 운영도 모두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김진성. 그러니까 이게 뭔가 패턴이. 시험해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뭐 장현식 선수가 그걸 해보려고 네. 한다든지, 뭐 이정용 선수가 그걸 해보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없지 않아 있는데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네. 그 역할을 해줄 선수를 찾아야 되고 어쨌든 불펜은 그 각자 불펜 투수 한 명 한 명의 롤이 명확해야 그래야지 불펜이 전체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급선무는 김진성 선수로 계속 갈지 아니면은 그 역할 다른 선수가 할지 그럼 어느 선수가 그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립이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뭐 맞습니다. 숫자는 채워졌으니까 네. 불펜진에 그래서 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연기 감독이 느누이 강조하는 그 승리 경험, 성공 체험 이거가 완전히 자리 잡히는 거는 이 투수들이 성공 체험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게 될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반등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완성된 불펜은 사실
이 정규 시즌에서도 이 선수들이 성과를 내야 하지만 이대로 가서 가을 야구에서도 성과를 내어야 하는 그런 조각인데 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거짓말처럼 탁탁탁 맞아 떨어졌던 부분들이 네. 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도 뭐 엄밀히 보면요, 그 선수마다 편찬 좀 있었어요. 어느 시기에는 고수 선수가 안 좋았고, 그랬죠, 어느 그랬죠. 시기에는 또 이정용 선수가 안 좋았고, 결국 이정용 선수 선발로 가긴 했지만, 어느 시기에는 박병호에 좋았다가 또 후반기에 안 좋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이게 교체를 하면서 그렇죠. 카드를 한 시즌을 치른 거거든요. 그게 가능했었죠. 예, 이게 현실적으로 뭐 지금 6명이 다 필승조를 했던 선수다. 필승조 커리어가 있는 선수라고 해서 6명이 다 좋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야구라는 게 이게 워낙 시즌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좀 떨어지면은 또 다른 선수가 올라오고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자리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3년도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잘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랬기 또 때문에 또 불펜 지표가 좋았던 거고. 또 뭐 갑자기 유영찬이라는 선수가 튀어나오지를 맞아요. 않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네. 신인 박명근이 또 놀라운 맞아요. 활약을 보이기도 했었고 김진성이 커리어 하이 시즌 만들고 그랬죠. 뭐 그러면서 된 거지. 원래 처음에 23년도도 처음에 계획은 이 그전 연도랑 비슷했어요. 네. 고우석, 이종용, 정우영 위주의 필승조 그렇죠. 구성이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다른 한 선수가 안 좋을 때 다른 선수가 좀 올라와주고 했었던 그런 좀 뭐 균형이 잘 맞았다고 한다면은 이번 시즌은 그냥 불펜이 다 사라졌다가 이제 돌아오기만을 좀 기다렸던 네. 상황이고 근데 그게 돌아왔을 때 한참 좋았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건지는 그건 또 이제 네. 물음표가 붙어 있는 이제부터 거니까. 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다 돌아오긴 했어요. 돌아오긴 일단. 돌아왔어요. 네, 예. 다 돌아오긴 했고. 야수진도 뭐 예. 얼추 다 돌아왔- 돌아왔고요. 홍창기가 없다라는 건 정말 크지만 네. 어쨌든 돌아오기는 돌아왔다라는 거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연비혁 감독의 어떤 그 운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주전들만 나오는 거 아니니 주전 몰빵냐고 좀 심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마운드 쪽에 비해서 야수 쪽의 뎁스는 좀 얇은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뭐 천성호 선수 트레이드 영입도 있었던 거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주원 선수 외에는 야수 쪽에서 젊은 선수 육성은 실패라고 사실상 봐야죠. 실패죠. 예, 네. 이영빈 선수, 송찬희 선수 다 뭐 이 선수한테 그러면 얼마나 기회를 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뭐 프로는 적은 기회 속에서도 그걸 살려서 자기 자리를 잡는 게 프로예요. 그렇죠. 예, 뭐 LG가 만약에 지금 키움이나 두산 같은 위치면은 그 말이 통용이 되죠. 그렇죠. 예, 뭐 리빌딩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그 뭐 5할 스페 마진 마이너스 뭐 10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 팀이 승리를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승리가 중요한 상황이고 일단은 저는 뭐 주전 몰빵냐고 이런 것보다는 네. 지금 필요한 거는요 내부 변화예요. 그 안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룰을. 클린업 뭐 6월 내내 고집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습니다. 뭐 3번 오스틴, 4번 문보경. 5번 그나마 좀 변화를 왔다 갔다 줬죠. 했죠. 예, 5번 네. 그나마 문성주 선수가 하거나 박동원 선수가 하거나 이랬는데 지금 좀 돌아보면요, 김현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김현 선수를 3번으로 배치한다던가, 뭐 몇 가지 좀 조금만한 변화라도 좀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박혜민 선수도 요 근래 굉장히 좋고 네. 사실은 커리어 하이 출루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면은 신민재가 좋으니 신민재, 박혜민, 김현수의 1, 2, 3번을 구성하는 건 그것도 할수 있죠. 어떨까? 아니면 또 신민재, 문성주, 김현수 그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예. 좀 이제는 그 3, 4번이 어쨌든 굉장히 6월달에 힘들게 한 건 맞잖아요. 네. 예, 3, 4번에서 해결이 안 나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김현수 선수는 커리어에서 가장 많이 서본 타석이 3번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익숙한 김현수를 3번에 배치를 하고 뭐 이번에 뭐 박희민 선수를 넣든 문성주를 넣든 뭐 이렇게 하면 또 천성호 선수를 데려왔으니까 천성호 선수한테 어쩌면은 9번에서 박희민 선수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이제는. 있는 거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하나의 카드를 추가한 만큼 또 다른 새로운 조합을 껴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물론 그건 맞아요. 다 좋았을 때는 기존 타선이 가장 파괴력이 강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강한 2번 타자 김현수가 있고 그 뒤에 뭐 MVP 모드였던 오스틴 문보경이 있고 그리고 또 박동원이 있고 그 뒤에 또 문성주가 있고 이게 다 컨디션이 좋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고민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변화를 꾀함에 있어서는 좀 과감성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2023 시즌 우승 이후로 그런 과감한 변화는 사실 눈에 띄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하나 있었던 게 그거죠. 문보경 4번, 그렇죠. 오스틴 3번. 네. 네, 그 정도가 좀 변화였고 그 변화는 잘된 변화긴 하지만 그거는 한편으로는 좀 늦은 변화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진작에 음. 그런 거죠. 작년 시즌을 다 놓고 돌아보면은 한 달 정도만 빨리 문보경 3번, 오스틴 4번을 했다면은 그래도 한 1, 2승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때 이제 김현수 선수가 지금 문보경, 오스틴의 맞습니다. 위치였죠. 네. 아, 그렇게 안 맞는데 왜 계속 3번을 고집해가지고 왜 이렇게 김효수 3번을 끝까지 언제까지 고집할 거냐 이런 비난이 많았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한 달 정도 늦게 제가 봤을 때 변화를 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좀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예, 변화하는 시점을 좀 빨리 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LG 트윈스 팬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좀 과감하게 변화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선수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선수는 저래서 못 쓰고 그리고 박혜민은 하위 타선에 있어야 잘 치니까 못 올리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네, 거죠. 전 그러면은 박혜민은 9번에 두고 문성출 2번에 놓고 김현수 3번에 놓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카드는 있거든요. 네. 예, 카드를 좀 활용하는 게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반전을 꾀하려면은 6월에 마이너스 3을 찍었기 때문에 네. 지금 벌어놓은 거 지금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밑에 기아 무섭게 치고 올라오죠. 롯데 계속 붙잡고 있죠. 하니까 지금 뭐 이제 4위, 5위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보여요. 네, 올 시즌의 KBO 리그는요. 참 많은 팀들에게 우승의 문이 열려 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하나, LG, 롯데, 기아. 제가 봤을 때는 뭐 SSG, KT, 좀 더 넓게 보면 삼성까지도. 물론 삼성이 진짜 충격적인 도초기에서 그러니까요. 3연패를 당하곤 했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 SSG까지 그러면 KT까지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고 예. 지금 여전히 시즌은 절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6할 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만고만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만고만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삼성이 이제 싹스리패 당하면서 뭐 분위기도 그렇고 성적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연패 빠지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1위부터 6위 넓게 보면 7위까지 이 그룹에서 연패에 빠지는 팀이 나오면요 그대로 그러면 탈락입니다. 그대로 나가는 네, 거죠. 그대로 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승이 물론 가장 좋지만 연패를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 전반기 9경기 남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막 진짜 연패 빠져버린다. 지금 2연패잖아요. 그렇죠. 연패 모드로 간다. 그러면 수습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다른 팀들 다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어쨌거나 지금 안 좋아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돌아온 불펜들이 자기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좀 해주기 시작해서 네, 돌아가고 그리고 오스틴 문보경도 좀 정상 컨디션을 빨리 찾아야 하고 네. 또 그게 되기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카드들에 대한 활용도 또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외국인 선발 2명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이 잘 돌아가야 할 터인데 네. 지금 다 뭐 시리노스 아까 지난 영상 말씀드렸고 지금 에르난데스도 지금 뭐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상태인데다가 손주영, 송승기도 또 한 번 안 좋은 모습이 네. 나왔고 여러 가지로 정말 뭐 마음 놓을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6월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너무나 네. 잔인한 6월이었고요. 어쨌든 이것이 반전이 되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뭐랄까요, 좀 폭넓게 폭넓게 변화의 카드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염기혁 감독의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의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네.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제 힘들 수가 있겠죠. 재계약이. 모든 그럼요. 프로에서는 모든 자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결과로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뭐 2년 차면은 어느 정도 성과 내고 내년에 승부 본다가 되겠지만 지금은 마지막 해이고 또 팬분들과 또 이제 구단 수뇌부에서는 다 2023 시즌에 우승을 맛봤던 이런 사람들이 다 되다 보니까는 눈높이는 또 한없이 올라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어쨌든 9경기를 최대한 플러스로 이제 해서 네. 마감을 하고 그리고 후반에 이제 또 다른 좀 도약을 좀 꿈꿔야 할 텐데 일단은 그 출발점 중에 뭐 작은 몸부림 중에 하나가 천성호의 스레드도 있었던 네. 거고 또 오지환의 복귀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을 텐데 어쨌든 뭐 생각한 대로 다 돌아가지는 않고 있어요. 네, 하나하나 일단 해가야 된다고 봐요. 네. 오지환 선수가 돌아왔으니까
6월달에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수비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수비가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센터라인의 중심인 오지환 선수가 돌아왔으니 하나하나 첫 번째 일단 수비 안정감. 네. 예, 수비에 있어서 좀 더 안정감을 되찾아야 된다. 리그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팀인데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천성호 선수가 수원에서 그 9회 2루타 쳤던 모습 네. 이런 모습을 좀 더 몇 번 더 보여주고 오지환 선수가 뭐 복귀전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오지환 선수는 장타로 또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선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한다면은 또 분위기는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문보경 오스틴은 올라오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정도의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이야 둘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제가 신기했던 게 5월 끝났을 때 네. 문보경, 오스틴, 박동원이 OPS 순위 다 꽤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6월달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자, 다시 보면요. 5월까지 오스틴이 OPS 2위, 박동원이 4위, 문보경이 5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엉망진창인 6월을 보냈잖아요. 그럼 다 떨어져 나갔겠구나 했는데? 싶었는데 아니야. 여전히 예, 제일 높아요. 박동원 4위, 오스틴 5위, 문보경 8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먹었는데도 네. 사실 김현수가 얼마나 잘 쳤습니까? 네. 근데 김현수가 순위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세 명이 여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 셋이 진짜 5월까지만 해도 다 때려부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LG 트윈스 역사상 최강의 클린업이 클린업이라고. 탄생했다라고 네. 이제 날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러놓은 게 아직도 많이 유효한 겁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문보경도 그렇고 오스틴도 그렇고 눈야구는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타격감이 개똥인 상황에서도 그렇죠. 바닥인 상황에서도 눈은 성구는 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는 못 주지만 이 출루로 네. 이 하락세를 좀 완화시킨 부분은 좀 있긴 한데 그 문보영 선수 그때 안타 없이 타점. 네. 안타가 4타점인가? 그러니까요. 그거 하고 그래서 여전히 OPS 순위가 박동원 4위, 오스틴 5위, 문보경 8위입니다. 이 또한 LG 역사상 가장 최근의 클린업이에요. 예. 이렇게 꼬라박았어도. 예, 꼬라박았어도 그래서 저는 올라올 팀은 올라온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팀은 여러 명의 구성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구성원들 대다수가 잘해야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올 선수는 올라온다는 그래도 좀 더 확률이 높은 명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올라올 겁니다. 오스틴, 네. 문보경은 올라올 거를 보고 문제는 시점이죠, 뭐. 예, 그죠? 시점이고 문제는 시점이고 그 시점이 이제는 좀 되도록 빨라야 된다. 그렇죠. 많이 참았다. 2월까지 진짜. 예. 한 달 박았으면 이제 한달 올라올 때 됐다. 박았으면은 이거죠. 충분히 박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LG 트윈스가 정말 시련의 네. 6월을 지내고 있고. 너무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6월. 예. 7월에 뭔가 좀 반전을 기대를 할 수 있을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들 더더군다나 뭐 문보경 오스틴을 중심으로 한 타선 또 그 네. 이외에 다른 카드들 뭐 돌아온 불펜 모든 것들이 좀 맞아 떨어져 줘야 이제 또 이제 반전이 좀 나오겠죠. 엘리의 교체 이것도 지금 이슈인데 네. 뭐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요 엘리 에이저 에르난데스의 교체 관련해 가지고는 또 저희가 그 라이브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또 라이브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거기 찾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참 정말 야구가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네요. 더더군다나 그게 뭐 약간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흐름이라는 게 없이 올 진짜. 시즌은 진짜 이게 다 환장하고 미쳐버리는 그러니까요. 흐름이에요. 모든 팀이. 모든 팀이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최소한 지금 6개 팀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승을 네. 향한. 와, 이 희망 고문이 진짜 괴롭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듯 될 듯 안 되는 되니까. 부분이니까, 이거. 지금 뭐 다 분노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대다수 야구 팬이. 1위 팀 팬들조차도 지금 감독 욕하고 있고 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구단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김하진 기자님과 함께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와의 얘기를 가지고 돌아올까 합니다. 자, 여러분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